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 고립 평준화가 처음 도입된 지 40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 평준화 지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론을 수렴해 평준화 지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 고입 평준화가 도입된 것은 지난 79년 마산이 처음입니다. 이듬해인 80년에 창원과 진주에 도입됐고 2006년에는 김해에 도입됐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평준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지역에 요구가 있을 경우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평준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평준화 지역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었지만 2011년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광역단체별로 조례를 만들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경남에서는 거제와 양산, 김해 장유 지역 등에서 평준화 지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는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별로 서열이 매겨지고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비교육적 측면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우리 사회를 나중에 책임질 이 아이들 저 어린 나이에서부터 벌써 차별을 줘가지고 기회 자체도 박탈한다는 건 이건 우리 교육을 하는 입안자들이 이건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대입 전형에서도 단순 성적만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 등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평준화 도입 요구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경남에서만 매년 교통사고로 400명이 숨지고 2만 명이 다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줄이기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경찰이 도로 제한 속도를 낮추고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창원의 한 도로. 6.8km 전체 구간에서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하지만 많은 차량이 제한 속도를 넘겨 질주하고 심지어 제한 속도를 20km 가까이 넘긴 자동차도 보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이 도로에서만 6명이 교통사고로 숨질 정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차가 정규 속도를 지키지 않고 너무 쌩쌩 달리니까 너무 위협을 느끼고 다녀요. 경찰이 과속으로 사고 가능성이 큰 도로에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창원 무왕로와 국도 25호선 진산대로 등 경남의 220개 구간의 제한 속도가 10에서 30km 정도 낮아집니다. 70km에서 50km로 낮춰져도 교통량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차량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보행자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우선의 정책으로 또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이어갑니다. 경찰이 지난 상반기에만 교통법규 위반 23만 건을 단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습니다. 경찰은 상반기 교통사고가 최근 3년 평균보다 6.4% 줄고 사망자도 15.9% 감소하는 등 단속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속도를 낮춰 사고 위험을 줄이는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밀양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8살 유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여수 지역 선후배 사이인 유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남과 경북, 대전, 전북 등 전국의 목욕탕을 돌며 모두 39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일제강점기 살린 동포들의 역사를 기록한 의미 있는 유물이 강제동원 역사관에 전시되는데요. 가족과 떨어진 채 해방된 고국당을 밟지 못했던 그들의 애끓는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황영규 기자입니다. 지독한 추위와 싸우며 노역에 시달렸던 살린 동포들. 당시 꿈에 그리던 고국당을 끝내 밟지 못했던 조선인 청년들이 지니고 다녔던 수첩 형태의 문서입니다. 이른바 결의 형제 서약서. 의형제를 맺은 9명의 이름과 사진, 본적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서약서 서문에는 가족과 형제를 고향에 남겨두고 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묻어납니다. 고향을 떠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와서 정착하니 어찌 고독하고 한탄스럽지 아니하리요.
옛날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이 본받아 의현이 기를 모아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니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남끼리 이렇게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의좋게 서로 받들어가면서 의좋게 살자고.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동포가 기증한 이 문서는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이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기록 유물입니다. 강제동원된 조선인에 대한 국내 송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본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관이 보유한 강제동원 관련 유물은 모두 2,000여 점.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이 개관한 이후 이런 유물을 직접 기증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관 측은 명예의 전당을 조성해 강제동원 관련 유물을 기증하는 시민들도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서울시와 진주시는 연둥축제 백기기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해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실의 하나로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갈등이 오히려 상호협력의 디딤돌 역할을 한 셈입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지난 2013년. 서울시가 한국 방문회에 청계천에서 개최한 등축제를 열려야 하자 연등축제의 원조격인 진주시와 시민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갈등 끝에 진주시와 서울시는 지난해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와 진주시의 우호교류의 첫 시도는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활동입니다. 2박 3일 동안 진주 지역 학생들이 서울의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높은 건물도 많고 서울의 문화가 진주의 문화보다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시 청소년 80명도 오는 10월 남강 유등축제를 직접 구경할 예정입니다. 상호 우호 교류 협약에 따라 진시 청소년 문화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와 1차 방문하고 진주시와 서울시는 앞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우수 정책 사례 정보 교류 등 5가지 교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런 우수 모범 교류 사례로 갈등 해결의 사례로 앞으로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정책 축제 경쟁 속에 양 자치단체의 이런 공동 노력이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한여름 열기가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됐고요.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하셔야겠고요.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와 함께 오늘은 비 예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동부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 오후 한때 비가 지나겠고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밤 시간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은 내일을 기점으로 서서히 북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기질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24도, 함안 23도, 고성은 2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밀양 33도, 김해 32도, 창원은 31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가 22도를 가리키는 가운데 낮 기온은 합천 33도, 산청 32도, 진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 미국의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보유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농협생명 경남총국이 지역 공원 활동 등을 높이 평가받아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총화상을 수상했습니다. S&T 중공업이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맺은 헬기 부품 국산화 개발 양산 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77.6으로 주택건설사들의 건설 체감 경기가 2달 연속 나빠졌습니다.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이력 번호 표시와 표시 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임진왜란 진주대첩을 소재로 한 지역사 교재가 발간됩니다. 경남교육청과 진주교육지원청은 진주대첩을 중심으로 한 역사 자료를 개발해 내년 초까지 학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남교육청이 진주대첩, 3.15 의거 등 경남 각 지역에 가치 있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한 지역사 교과 교재 제작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제3회 창원 조각 비엔날레가 오는 9월 말 창원 용지호수공원과 성산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2016 창원 조각 비엔날레 측은 올해 행사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산 도섬에서 벗어나 용지호수 공원을 주무대로 국내외 유명 조각가 30여 명의 조각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의 소망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시민 조각 프로젝트와 국제 학술 심포지엄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행복도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명지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300여 명의 초중고생을 설문조사해 급식 만족도와 행복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급식 만족도가 1점 증가할 때 행복감은 0.249점, 주관적 행복은 0.296점, 학교 행복감은 0.432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급식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맛과 영양 등 급식의 질이었고 학생의 학교 급식 관여도와 인식도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실업자가 외환 위기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경남 지역 실업자는 6만 9천 명으로 외환 위기였던 지난 1999년 7월 7만 6천 명 이후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